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조감을 잡는 시간입니다. 구조감을 잡기 위해서 일단 평면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보면 만약에 이 하중이 이렇게 슬래브 하중이 이렇게 이 밑으로 갈 때, 자, 이렇게 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입니다. 단면, 평면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있을 때 하고, 벽이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L이라고 보고 이걸 EL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안정감하고 같은 평면에서 벽이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어떤 게 구조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게 많아지죠. 그렇지만 이거는 처지는 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이 평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만 벽이 있고 이쪽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단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뚝 부러지겠죠. 여기에서 부러져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끝에 기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둥이 끝에 있고 그거를 보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보가 가겠죠. 여기도 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물론 이게 길기 때문에 보통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8에서 9m) 사이를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모듈 간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를 보면 9m 이하 간격으로 콘크리트 기둥을 박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8.1이나 8.4 요 정도를 박죠.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주차장하고도 관계에 있는데 8.1를 박으면 8.1입니다. 8.1로 박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8.1은 이 주차장이 보통 요새는 2.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2.5m짜리가 3개가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2.5m가 3개가 들어가면 이게 7.5m죠. 7.5m. 그러면 8.1이면 600이 남습니다. 600. 이제 60cm가 남는데 그거는 중심선에서 이렇게 보면 요 간격이 이게 7.5고요. 여기가 30 해가지고 요 기둥 크기가 600짜리 기둥이 되면 이제 이 8.1이라는 모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보통 8에서 9m가 안정적인 구조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8m, 9m를 넘는다 그러면 이 중간에 한 번 더 보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슬래브 두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슬래브 두께를 얼마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슬래브가 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래브가 무한정 두꺼워지면 이건 자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조체에 가는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래브는 보통 150에서 180, 200, 아파트의 경우에는 210을 씁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뭐 이걸 350까지도 쓰고요. 350은 보통 이제 PC라 그러는데 프리캐스트, 미리 이제 그 구조물을 철근을 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210까지다 보통 아파트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은 150에서 200까지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 간격이 뭐 9m를 넘는다 그러면 보를 하나, 작은 보를 하나 보냅니다. 물론 이쪽에는 큰 보가 이렇게 갑니다. 큰 보, 작은 보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큰 보는 이제 구조에 바로 연결되는 기둥과 기둥 사이, 아니면 기둥과 벽체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큰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걸 작은 보라고 합니다. 작은 보. 이거는 영어로는 거더. 작은 보는 영어로는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거는 큰 보고요. 이 벽체에 있는 것도 큰 보입니다. 이 거더와 거더,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빔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건 작은 보, 빔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라는 게 감을 잡으려면 이게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